이거 붓펜 있으면 붓펜 하나만 줘봐라. 갈 때 가더라도 붓펜 캘리 정도는 괜찮잖아? 붓펜 쓰기 참 딱 좋은 날씨구만. 오늘 드디어 제 손에 잡힌 게 보입니까? 다르죠? 우리 이때까지 매직, 유성 매직, 모나미 유성 매직으로만 쓰다가 오늘 드디어 붓펜 캘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너무 잘했고 이때까지 너무 잘 따라왔고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막 저는 막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막 그래요. 한 4화에 걸쳐서 붓펜 캘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뭐 제 집에 있는 붓펜 이렇게 하면 되게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 딱 하나씩 있잖아요. 집에 붓펜 캘리 할 수 있는 붓펜 하나쯤 다 있잖아. 붓펜을 준비해 오시고 붓펜으로 한번 캘리그라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모든 이론은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어떻게 붓펜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 붓펜을 썼을 때 그 느낌을 낼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붓펜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네, 아무튼 요 시간은 오늘 뭘 할 거냐면 붓펜을 조금 알아야겠죠. 이게 우리가 그냥 쓴다고 해서 다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3가지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냥 매직이나 볼펜 같은 경우에는 이 획에는 그다지 큰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변수가 아주 많은 아주 미스테리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쓰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붓펜을 쓸 때는 손과 일직선상에 항상 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이렇게 만약에 글씨를 쓸 때 가상의 선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손을 놓은 위치에서 붓펜을 이제 사용을 해야지, 손보다 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끝부분들이 깔끔하지 않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과 거의 일직선상에서 쓰거나 조금 안쪽에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막 이렇게 그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 똑똑, 처음 시작할 때 찍고 시작하고 쭉 가다가 똑 떼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붓펜으로 쓰는 글씨는 훨씬 모든 면에서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볼펜으로 쓰는 것처럼 쓴다라기보다는 좀 긋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쓰면은 그러니까 되게 척척척척 쓰게 되잖아요. 뭔가 나는 그냥 써도 잘 쓰지만 여러분들은 약간 돌 날라올 것. 쓴다 생각하면은 놓을 때도 콩 놓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첫 획이나 이런 게 많이 튀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눕혀서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의도한 대로 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3번째는 뭐냐면 모든 획의 끝부분을 그 다음 획으로 숨겨준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리을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근 리을이랑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쓸 때 이 끝부분을 빨간색이 없네. 이 끝부분을 이 의획으로 숨겨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쓰고 의를 그릴 때 얘를 숨겨주고, 그리고 이거 앞 획도 그 다음 획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끝부분이 예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 획으로 숨겨줌으로써 그걸 티를 안 내주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끝나고 봤을 때 티가 안 나면 돼요.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거 있죠.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씨. 그래서 끝에 봤을 때 아름다우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펜 쓸 때는 손이랑 일직선상에 놓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쓴다는 느낌보다는 좀 긋는다. 처음과 끝이 어딘지 정확히 아는. 세 번째는 모든 획의 끝을 다음 획으로 가려주는 거. 그 세 개만 기본으로 깔고 가면 충분히 벌써 한 30% 약간 이렇게 이런 확정되지 않은, 되게 검증되지 않는 수치를 되게 잘 표현하는데,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손에 아로새기고 오늘 할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알아보려면 뭘 해야 하냐? 맨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냐면, 이 친구가 얼만큼 굵게 쓸 수 있는지, 얼만큼 얇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봐야 돼요. 얘를 한 45도로 눕혀서 항상 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획의 끝까지 미시고 쭉 누른 상태에서 가장 두껍게 쓸 수 있는 획이 어떤 획인가, 그리고 끝낼 때는 또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보면은 끝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주는 걸 습관을 하셔야지,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얘가 털이기 때문에, 모으기 때문에 찝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보다는 덜 눌러서 끝까지 누르지 말고 아까보다 얇게 쓴다 생각하시고 쭉 긋고 또 떼주시고, 이렇게 모를 모아주시고, 모라서 모아주고. 세 번째는 중간 획 정도라 생각하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까지만 누르고 그 상태에서 쭉 일정하게, 무조건 일정하게, 그리고 또 떼주시고. 그 다음은 보편적으로 쓰는 굵기가 보통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보다는 좀 덜 누른 상태에서 일정하게,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얇게, 진짜 한 올로 쓴다 생각하시면서 그런, 난 한 올로 쓸 수 있을 만큼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 차이 나게 해보시면은 얘가 이 정도 굵기부터 완전 얇은 것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 사이사이에 진짜 조금씩 졸이면 더 많은 굵기 차이를 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굵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이제 세로 획을 한번 해볼 텐데, 세로 획은, 우리 가로 획은 얘를 이렇게 눕혀서 쓰는 거지만 세로 획은 이렇게 긋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의 길이만큼이 굵기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로 획보다는 훨씬 세로 획이 굵을 거란 말이죠. 제일 굵게 했을 때. 해보면은 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을 일직선상에 놓고 완전히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손이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손이 같이 내려와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오셔야 되고, 또 내주시고. 세로 획을 할 때 더 중요한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슥 그으면서 시작을, 이렇게 슥 그으면서 이렇게 막 시작을 해가지고 굵게 맞추고, 끝날 때도 슥 그으면서 내려오면은 요런 이상한 완두콩 껍데기 같은 요런 획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굵기를 얼만큼 할 거다라는 거를 정해서 그만큼 눌러주시고, 그대로 손 같이 내려오시고, 끝낼 때도 깔끔하게 똑 떼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획은 아까 한 것처럼 중간 정도까지 누르고 내려오고 떼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얇게, 그 다음은 완전 얇게 하는데, 이때도 완전히 세워서 쓰지 마세요. 90도로 세워서 쓰면은 물론 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끝부분을 어떻게 예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약간 누른 상태인데 얇게, 그래서 처음이랑 끝이 일자로 예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실 왜 하냐면, 우리가 붓펜으로 캘리를 쓸 때 관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굵기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손에 익숙하게 돼야지만 나중에 글자를 쓸 때 훨씬 더 이제 의도한 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펜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려면 사실 이게 제일 좀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붓펜을 쓸 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이응 쓸 때 동그라미 그릴 때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다가 끝에쯤에 갈 때 이게 획이 돌면서 이렇게 튀게 되거든요. 목소리 튀었죠? 아무튼 획이 이렇게 안 예쁘게 갈라지면서 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살짝 요렇게 쓴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은 요렇게 눌러서 마지막에는 살짝 얇게 빼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동그라미도 세로로 긴 동그라미를 쓸 때랑 완전 정방향 동그라미를 쓸 때랑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동그라미든지 예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어떤 동그라미를 한다고 해도 끝부분이 이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처음이랑 끝이 어딘지 모르게 잘 숨겨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랑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끝에 획이나 어디 중간 획쯤이 뭔가 실수한 것처럼 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뭐 두 번에 걸쳐서 써도 되고 한데 처음이랑 끝을 잘 숨겨주시고 끝에 끝부분 획이나 이런 중간 부분 획들이 많이 튀지 않도록 해주시는 연습을,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한 스타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는 스타일밖에 안 나오니까 어떤 스타일을 정해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여러분들만의 동그라미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시면 저희가 그 다음 배울 단어,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점을 또 유의해야 되는지 그걸 해볼 텐데, 그걸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도 연습을 많이 해오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